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용찬입니다. 네,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매주 저희가 알아보고 있죠. 추석 앞둔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부터 좀 살펴주시죠.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도 안 돼서 3월 9일 내년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되는데 차기 대선 후보 지도조사도 그만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JTBC의 의뢰로 지난 11일, 12일 실시한 조사인데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윤석열 후보 27.1%, 네. 이재명 후보 26.4%로 양강구도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인물이죠. 홍준표 후보 18.1%, 네. 이낙연 후보 12.5%로 나타났습니다. 27.1%, 26.4% 큰 차이는 아닌데요. 네. 지금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타격을 입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세는 멈춘 건가요? 멈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주 전과 비교를 해보면 같은 조사기관의 조사에서 리얼미터 조사에서 나타났던 지지율보다는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주와 비교를 해보면 또는 다른 조사들 결과들과 비교해보면 대체로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가 멈춘 현상으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본선 경쟁력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약진하고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또 고발 사주 의혹으로 윤석열 후보가 아직 규명된 것도 없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에는 그만큼 국민의힘 또 정권 교체를 여망하는 정치 세력으로서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 또 지지율이 유지되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준표 후보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골든크로스 네. 추석을 시점으로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는요. 근데 아직 국민의힘 지지율에서는 윤석열 전 후보하고 차이가 좀 나잖아요. 가장 큰 거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말씀드렸던 대로 본선 경쟁력이 될 수 있을 텐데 국민의힘 후보만 또 보수 진영 후보만 놓고 보면 홍준표 후보가 속속 앞서는 조사 결과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이 홍준표 후보를 일방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리얼미터와 JTBC의 조사에서도 보수 야권 대선 주자 적합도만 보면 홍준표 후보가 36.1%, 네. 윤석열 후보가 29.8%예요. 그러니까 보수 야권 대선 주자에 대해서만 물어보면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 결과인데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 후보를 선택한 비율이 무려 41.9%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적 역선택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가장 앞서고 있고 홍준표 후보와 격차를 또 두고 있거든요. 네. 20에서 한 30여 퍼센트 포인트 가까이 격차를 두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의 과제는 그렇습니다. 이 대구 방문을 했을 때 상당히 또 환호성을 받기도 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를 앞설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핵심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1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 넘는 득표율을 얻었죠. 네. 이재명 대세론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까요? 일요일 저녁만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큰 이슈가 또 터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월요일 그러니까 그저께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또 탄력을 받는 모양새였는데 이 슈퍼위크 결과도 과반을 넘긴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바로 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이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로서는 가장 큰 이 대선 후보로서의 이 운명에까지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되는 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이슈이기도 하고 또 쉽게 또 납득이 안 가는 의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잇따르는데 이게 화천 대유
자산관리공사가 이 참여를 한 사업이고 언론인 출신인데 또 2014년 네. 지방선거가 있고 난 이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또 인터뷰를 했던 적도 있다는 언론인이에요. 네. 만약 이게 어떻게 이 이슈가 커지느냐에 따라서 또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이 지지율에 또 대선 후보로서의 운명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사와의 관계로 인해서 이 업체 소유자가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네, 있는 거죠. 의혹입니다. 아직까지는 의혹이고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네. 어떻게 규명이 되는지가 월요일 날 이재명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전혀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 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 이익을 환수해서 성남 시민에게 돌려드린 것이다. 라고 이제 해명을 했지만 어떻게 이 의혹이 또 앞으로 전개되는지 규명되는지 더 지켜봐야 네. 되겠죠. 앞으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해결이 될지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득표율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낙연 후보도 살펴보면 처음으로 30% 선을 좀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네. 네,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이제 의혹에 이 봉착을 한 상황인데 이낙연 후보에게는 과연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 네. 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은 그만큼 이낙연 후보도 위기 국면이거든요. 1차 슈퍼위크에서 뭐 30%가 넘는 득표를 하기는 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격차가 있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정세균 후보가 사퇴한 것이 과연 어느 정도 네. 이낙연 후보에게 유리하게 반영될지 25일 이제 이 전남 또 광주 순회 경선이 있거든요. 네. 이때 이제 과연 이낙연 후보가 얼마만큼 반전시킬 수 있을지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 대장동 특혜 의혹도 그렇고 정세균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 분명히 이낙연 후보에게는 또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지지층들이 흡수되느냐. 특히 네. 이제 경선 인단도 중요하겠지만 권리당원 순회 경선에서 광주 그리고 전남 특히 이제 광주의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한 이 권리당원이 얼마만큼 이낙연 후보 쪽으로 결집이 되느냐. 이 부분이 이낙연 후보의 운명을 결정짓는데도 중요한 변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차기 대선 후보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도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죠.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10일, 11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차기 대선 후보 선거에서 지지 후보를 교체할 의향이 있느냐. 앞으로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교체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네. 대선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했는데 의향이 없다가 10명 중 7명 정도 70.8%로 나타났어요. 굉장히 높네요. 대부분은 예, 바꿀 의향이 없고 의향이 있는 경우가 지지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는 경우가 22.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의미는 이미 지지하는 후보를 6개월 정도 대선이 가까이 남아있지만 결정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후보를 바꿀 의향이 높지 않다라는 것은 역시 양자 대결 구도, 또 진영 간 대결 구도, 더불어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대결 구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3세력이나 제3후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많지 않다는 것이고 그만큼 치열한 대전, 치열한 전쟁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가능해집니다. 차기 대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정당 지지율도 끝으로 좀 살펴주시죠. 네. 같은 조사기관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6.1%로 나타났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33.7%로 나타났습니다. 뭐 거의 큰 차이가 없거든요. 오차 범위 내의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정당 지지율도 차기 대권을 겨냥해서 지지층들이 이 집중적으로 결집하는 이른바 운동의 현상, 영차, 천기 올려라, 또 백기 올려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추석 민심이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과거처럼 명절날 특별하게 더 지지가 바뀌게 되거나 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는 또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많이 모일 수가 없는 것도 또 영향을 주는 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용광로 효과,
상투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이 명절이 지나면서 명절을 관통하면서 또 정당 지지율 또 차기 대선 후보에 관련된 지지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정당 지지율까지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